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장 가까운 치유 제2장 현대의학적 치료의 한계에서 제2주제 고비용 저효율의 현대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적 치료는 통증이 생기면 진통제, 열이 오르면 해열제, 혈압이 오르면 혈압 강압제를 준다. 이 약물들은 강한 효과로 인해 속히 증상이 사라지기에 환자는 나았다고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완치요법이 아니므로 계속 약물을 사용해야 하고 인체가 약에 의존하다 보면 자체 치유력이 상실되어 화병증만 더 생기게 된다. 그러면 약 종류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고 인체가 망가지게 된다. 그러면 암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며 환자를 죽일 수도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왜 항암 치료에 그토록 매달리는 것일까? 그것은 달리 대안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들은 자신의 몸에 암덩어리가 남아있는 상황을 못 견뎌 한다. 그렇다면 암은 정말로 치유되기 어려운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다른 생활습관성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현대의학이 암을 치료하지 못하는 이유는 암의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암 그 자체를 제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부분의 질병은 두 가지 요인, 즉 잘못된 생활습관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병에 대한 치료는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메릴랜드 대학교 메디컬 센터 최고 경영 책임자를 역임하였던 스티브 심프 박사는 미국 건강관리 시스템이 매우 역설적이라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현재 미국 의료 시스템은 과거 1세기 이전에 폐렴과 같은 급성질환 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이런 급성질환들은 의사 한 사람이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현재 미국 의료 시스템은 잘 교육받고 훈련받은 의료 인력, 막대한 연구비 지원,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신약들과 장비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만성적 질환을 치료하는데 형편없이 작용하고 비용은 지나치게 많이 든다. 그러므로 생활습관 질환 치료는 급성질환 치료 방식과는 달라져야 한다. 그러면 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원인 치료에 초점을 두지 않는가? 그것은 식생활을 바꾸고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등의 생활습관 치유 방법은 의료계에 아무런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은 흔히 관과된다. 또한 의과대학에서 약물 및 수술치료법을 중점 교육하고 생활습관 심신의학에 대한 교육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진료시간이 매우 짧게 제한된 실정이고 생활습관 변경과 같은 자연치료 방식은 의료보험을 통해 그 수가가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의사들이 원하여도 제도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근자에 국내외에서 병원과 의사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는 책들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응급의학과 의사인 저자 데이비드 뉴먼은 저서 의사들에게는 비밀이 있다를 통해 의료계가 기술과 과학의 발전에 따른 보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유익은 과장하고 위험은 무시하거나 축소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서울시립병원 정형외과 김현정 박사는 의사는 수술을 받지 않는다는 저서를 통하여 의사들은 수술이나 검사, 오래 복용해야 하는 약을 꺼린다고 한다. 예로 건강검진 받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낮고 인공관절이나 척추, 백내장, 스텐트, 임플란트 등의 수술을 받는 비용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심지어 항암치료 참여율도 떨어진다고 한다. 김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치유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 몸이다. 생명은 태어날 때 이미 자신의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도 함께 지니고 태어난다. 근원적인 치료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며 거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오슬러 박사는 의사의 첫째 의무 중 한 가지는 대중으로 하여금 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일이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수익 위주의 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계의 책임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병을 만든 잘못된 생활습관은 고치려 하지 않고 쉽게 낫고자 치료제만 찾고 의지하는 환자들도 있다.
우리 스스로가 자성하며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현대의학적 치료 방법은 고비용 저효율적인 방법이며 국민보건에 소모되는 비용도 폭발적으로 늘어 국가의료보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일반적인 가정 집안에서는 누구 하나라도 큰 병에 걸리면 가계 재정이 바닥나게 된다. 암이 무서운 건 죽음에 대한 공포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보다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6년 교보라이프 플래닛 생명보험이 25세에서 4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본인의 암 진단 시 가장 걱정하는 문제로 52.6%가 치료비 및 가족의 생계를 꼽았다. 그 다음이 죽음에 대한 공포 25%, 육체적 정신적 고통 21.2% 순이었다. 암에 걸릴 경우 절반 이상의 사람이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제일 걱정한다는 것이다. 국립암센터가 2012년 여론조사 기간을 통해 만 20세부터 69세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암 인식도 조사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응답자의 30.7%가 암 발병 시 치료비 부담을 가장 큰 걱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16.1%, 아픈 사람의 고통에 대한 걱정 12.4%, 회복 가능성 불투명 11%, 가정 붕괴 9.3% 등이 뒤를 이었다. 버지니아의 커먼웰스 대학 약학대학 연구팀은 2011년부터 1960만 명의 암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인 암 생존자 10명당 3명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는 재정적 부담에 대해 환자가 돈을 빌리거나 파산을 선언하거나 큰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을 염려하고 의료 방문 비용을 맞출 수 없었거나 다른 재정적인 희생을 치른 것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 암 생존자의 거의 29%는 암 진단, 치료 또는 치료의 장기적인 효과로 인해 최소한 하나의 재정적 문제를 경험했다.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은 우울증과 심리적인 고통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련 삶의 질 저하와 관련이 있다. 프레드 허친스 암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은 암이 없는 사람들보다 파산할 확률이 2.5배 이상 높다고 한다. 또한 젊은 암 환자가 노인 환자에 비해 파산율이 2배에서 5배 높고 파산 신청 건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반면에 의약품, 의료장비를 생산하는 다국적 회사들은 고수익을 올리고 대형 종합병원도 날로 번창한다. 현대의학적 의료 시스템에서 의료비 증가의 큰 이유는 완치요법이 아닌 증상만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다. 최근에 발간된 건강과 보건정책에 중점을 둔 독립 언론인인 엘리자베스 로젠탈 의사가 펴낸 책 미국 병, 어떻게 의료사업이 큰 비즈니스가 되었고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가? 에는 수익 중심의 역기능적인 미국 의료 시장의 경제적 규칙 10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역기능적인 미국 의료 시장의 경제적 규칙 1. 치료가 많을수록 항상 더 좋다. 가장 비싼 선택이 기본 설정된다. 2. 평생 치료는 치유보다 더 바람직하다. 3. 편의시설과 마케팅은 좋은 돌봄보다 더 중요하다. 4.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격을 내리기보다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5.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가 없다. 환자들은 갇혀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 의료 시스템을 살 수밖에 없다. 6. 경쟁하는 사업 경쟁자가 더 많다는 것이 더 나은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격을 올리게 하지 내리지 않는다. 7. 규모의 경제는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 시장 지배력으로 큰 공급자는 쉽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절차나 검사에 고정된 가격 같은 것은 없다. 그리고 무보험자는 전체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 9. 청구 기준은 없다.
청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든 모든 것에 대해 청구할 돈은 있다. 10.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무엇이든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런 의료 시스템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급증하여 데이빗 월크 전 미국 회계감사원장은 CBS TV 60 Minutes에서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이것은 연방정부의 최우선 재정적 도전이며 주정부의 최우선 재정적 도전이며 미국 기업의 최우선 도전이다. 우리는 앞으로 20년간 우리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극적이고 근본적으로 개혁해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부도날 것이다. 신약들과 최신 첨단 의료기계들을 사용하는 데 앞장선 미국은 의료비 지출이 세계 각국 중 가장 높으며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에 국가 총생산 GDP의 17.9%였고 계속 급등하여 2017년에는 19.5%에 달한다고 전망하였다. 의료 비용이 채무의 주된 요인. 미국 의회 예산사무소에서 2011년 8월에 발표한 이 도표는 2011년부터 2051년 사이에 의료비 지출이 큰 변동이 없는 사회보장 재량 지출, 국방비와 비국방비, 다른 정해진 프로그램들 비용과는 달리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막대한 의료비를 사용하는 미국의 건강관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간주되며 지난 25회의 노벨의학상 중 18회를 미국인 혹은 미국 거주자가 수상했으며 미국 제약회사들이 전체 신약의 절반을 개발하였으며 미국인이 지난 30년간 가장 중요한 의료 발전의 80%를 이루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세계보건기구가 2000년에 발표한 국가건강관리 시스템 순위로는 미국은 191개국 중 세계 37위에 불과하며 칠레는 33%, 코스타리카 36위보다 못하고 쿠바 39위를 바로 앞선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 의료비 지출은 31위, 의료 시스템 순위로는 59위이다. 미국인 개인 파산의 가장 큰 요인은 의료비로 2001년 연구에서 의료비가 전체 개인 파산 원인의 46.2%였던 것이 2007년 연구에서는 62.1%로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의료빚을 진 채무자들은 교육을 잘 받은 중산층이었고 4분의 3은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높은 개인 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의료비로 인한 개인 파산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간 미국 의료 시스템은 환자 개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횟수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므로 불필요하고 중복된 의료 행위가 의료비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최근에 정부 주도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주민들이 가능한 비용이 많이 드는 응급실이나 병원을 찾지 않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줄여서 건강할 수 있도록 검사, 교육,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는 의료 서비스 결과가 가져온 질적인 변화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예방과 관리를 통해 환자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여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바로 주민들에게 건강검진, 건강정보, 진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주민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 문제의 주체가 되어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관리를 해나가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 역시 문제는 마찬가지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국민의료비 중장기 전망을 보면 2011년 91조 원에 달하는 국민의료비가 2025년이면 419조 원으로 14년간 4.6배 증가하게 된다. 보건의료 지출이 가구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넘는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로 정의하는데 2007년 현재 전체 인구의 2.7%가 이런 의료적 재난 상태에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많은 수의 중상층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가정들이 붕괴되고 있다. 한국 역시 정부와 병원과 주민이 협력하는 진단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환을 시도해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다. 이제 생활습관성 질환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적, 기업적, 가정적, 개인적으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되었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이런 문제들을 자각하고 참된 치유의 길을 찾고 실천하는 이들은 그만큼 큰 혜택과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보다 나은 치유의 길을 살펴보자.